익숙한 보이부. 그곳에서 한 장의 문서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내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이 명단에 올랐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는데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총성 소리가 들려온다. 1명, 2명, 3명. 영하 15도. 함경북도 해령. 2018년 2월 15일. 저는 처형장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명단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처리될 7명의 이름. 그중 1명이 그녀였습니다. 박미선. 29세. 제가 사랑했던 여자.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 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살아요. 총성. 제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명단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어딘가의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도 그들처럼 웃고 커피를 마시고 퇴근 후 유튜브를 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사람들의 죽음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국가보위성 문서가. 처형 집행 명단 관리. 제 업무는 간단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죽는지 확인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 매주 수십 명, 한 해 수천 명. 저는 그들의 죽음을 숫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그 숫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체제의 부품으로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보내고 그래도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간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옥에서 빠져나왔는지, 왜 지금 여기 앉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부터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저는 26살이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법학부 졸업. 성분 좋음. 당의 충성. 국가보위성 특별 발령.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라를 지킨다니. 저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보위성 본부 평천구역. 회색 건물. 삼엄한 경비. 제 부서는 문서가 제3개. 업무 처형 집행 명단 관리. 각도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분류하고 정리하고 기록했습니다. 공개 처형, 비밀 처형, 총사령. 매주 수십 명의 이름. 이름, 나이, 제목, 집행일, 집행 방법. 타자기로 치고 도장 찍고 파일에 꽂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서류였습니다. 남조선 영화 유포. 당 비방 발언. 국경 월경 시도. 하지만 가끔 이상했습니다. 17살 학생. 제목 라디오 청취. 50대 아버지. 제목 쌀 3kg 절도. 이게 죽을 죄입니까? 그 생각은 작았습니다. 금방 묻혔습니다.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죽음을 숫자로 만드는 기계처럼. 3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 봄, 대동강변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바람에 날린 책을 주워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무. 그녀의 미소. 저는 얼마 만에 웃어보는 걸까요? 박미선. 방직 공장 노동자. 밝고 순수한 사람.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보위성 직원의 연애는 감시 대상이니까요. 대동강변. 모란봉 공원. 사람 없는 골목. 동무는 왜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제가 본 것들을 미리.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 때는 저한테 기대요. 그녀 덕분에 저는 다시 인간 같았습니다. 악몽이 줄었습니다.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사랑은 사치였습니다. 2017년 가을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녀에게서 다급한 연락. 지금 만날 수 있어요. 급해요. 대동강변 어두운 길.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공장 동료가 중국 드라마를 USB로 돌려봤어요. 저도 몇 번 같이 봤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제가 매일 처리하는 명단에 가장 많이 오르는 제목. 도망가요. 지금 당장. 어디로요? 여기가 우리 조국인데. 조국이 당신을 죽일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 명단. 처형. 죽음.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동무는 지금까지. 미안하오. 우리는 대책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 그녀는 연행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제 책상에 새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명단을 펼쳤습니다. 박미선. 29세. 적대 영상물 시청 및 유포. 처형 집행일 2018년 2월 15일.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상급 간부를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무고합니다. 한두 번 본 것뿐이에요. 동무 정신 차리시오. 제발. 제발요. 동무가 지금 당을 거역하는 거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원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도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기록한 수천 명. 그중 몇 명이 진짜 죄인이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이 체제의 부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구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저는 인간으로 죽고 싶었습니다. 2018년 2월 15일 동무는 회령 처형장에 참관하시오. 상급 간부의 명령.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개인적 감정을 버리고 당에 충성할 수 있는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저도 끝이니까요. 새벽 5시 회령행 기차. 손에는 명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7명. 그중 1명 박미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기록하러 가는 길을. 오전 9시 회령 도착. 처형장은 시 외곽 공터였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들. 저는 집행관들 뒤편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전 10시.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7명이 끌려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보였습니다. 몰라볼 만큼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렸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습니까? 입 모양으로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살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명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동무, 정신 차리시오. 옆에 간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총성.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동무, 일어나시오. 하지만 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아니, 인간이기를 포기당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집행 성공적으로 완료. 총 7명 처리 확인. 타자를 치는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남았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죽음을 기록하는 기계. 체제의 부품. 그것이 저였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몸에 숨겨둔 현금 전부.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돈. 브로커 연락처.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도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기록한 수천 명의 죽음.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이고 어머니이고 아버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숫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도 이 체제의 피해자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 당신은 살아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인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숙소를 나왔습니다. 두만강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회령에서 온성까지는 버스로 2시간. 브로커가 지정한 장소는 두만강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늦었소. 빨리. 그는 저를 강변으로 안내했습니다. 철조망. 순찰로. 지뢰 경고판. 저기 보이는 불빛 사이로 가시오. 순찰 교대 시간이 딱 15분. 그 안에 건너야 오. 15분. 600m. 제 인생이 걸렸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2월에 두만강은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중간중간 얼음이 얇았습니다. 빠지면 죽소. 조용히 하시오. 저는 얼음 위에 올랐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당신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얼음 아래는 영하의 물입니다. 뒤에는 총을 든 순찰대입니다. 앞에는 자유입니다. 200m쯤 갔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손전등 불빛이 강을 후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멈춰라. 총성. 얼음 옆에서 물이 튀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기어갔습니다. 또 한 발. 또 한 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다리가 물에 빠졌습니다. 차가움이 뼈를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사방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탈북자다. 잡아라. 300m. 400m. 손이 얼었습니다. 다리가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갔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살아요. 500m. 반대편 강둑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손이 흙을 잡았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강둑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편에서 손전등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끌어일으켰습니다. 축하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오. 공안들이 순찰 돌아. 빨리 가야오. 우리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1시간쯤 갔을까요? 작은 농가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한 달은 숨어 있어야 하오. 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북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자유. 그 단어가 처음으로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처형장의 총성, 명단 위의 이름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었습니다. 제가 기록한 수천 명도 죽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무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튿날 브로커가 왔습니다. 한국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하오. 최소 500만 원. 뭐라고요? 처음에는 300만 원이라고. 상황이 바뀌었소. 공안 단속이 심해져서. 돈 없으면 여기 남든지.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모으겠습니다. 조소. 연길에 일자리 하나 있소. 식당 설거지. 가겠소? 가겠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탈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연길, 식당 주방 설거지, 하루 15시간, 월급 30만 원. 사장은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선택권이 없어. 내가 공안에 신고하면 끝이야. 착취였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좁은 방, 창문 없음, 밤마다 악몽, 그녀의 얼굴, 총성, 명단. 저는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돈은 300만 원 정도 모였습니다. 아직 부족했지만 계속 버텨야 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공안 단속이다. 신분증 검사.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제복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주방에 있던 탈북자 3명. 우리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저기다. 잡아라. 골목을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뒤에서 쫓아왔습니다. 한 건물 지하실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 바로 앞. 제 호흡이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잡히면 북한 송환. 정치범 수용소. 죽음.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1시간을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새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한국 가고 싶으면 지금 떠나야 해. 내일이면 늦어. 돈이 부족합니다. 쿤민까지만 데려다 줄게. 거기서 다른 브로커 만나. 나머지는 한국 가서 갚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쿤밍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사흘간의 버스.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산, 강, 논밭, 마을.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저도 언젠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쿤밍에서 라오스까지 산길을 걸었습니다. 밤새도록.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국경 순찰을 피해야 했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과일 상자 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검문소. 뭐 실었어? 과일이요. 경찰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00km. 그녀의 죽음 이후 제가 온 거리. 여기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조아가.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국 방콕. 브로커가 저를 한 여관에 내려줬습니다. 이틀 쉬어. 그 다음에 대사관 갈 거야. 이틀 동안 저는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는 걸까요? 셋째 날 아침. 가자. 오늘이 마지막이야. 택시로 1시간.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태극기. 대한민국 대사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들어가. 탈북자라고 말해.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탈북자 한 분 오셨습니다. 잠시 후 한국인 직원이 나왔습니다. 힘드셨죠? 들어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5달, 3000km, 얼음강, 총격, 숨죽임, 도주, 트럭, 산길, 끝이었습니다. 직원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곧 한국에 갈 수 있어요. 한국. 그녀가 가보고 싶어 했던 곳.
자유로운 나라. 저는 그곳에서 다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대사관 문을 들어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2018년 9월 인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한민국 하나원 탈북자 정착 교육. 처음으로 마음껏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걱정 없이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처형장의 총성, 명단 위에 수천 개 이름들. 어느 날 밤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PTSD예요. 많은 탈북자분들이 겪으세요. 저는 병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약으로는 치료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죄책감.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상담사에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수천 명의 죽음을 기록했습니다. 처형 현장에 참관했습니다. 저는 공범이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탈출했잖아요. 하지만 제가 살기 위해 그녀는 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피해자는 없습니다. 완벽한 가해자도 없습니다. 저는 둘 다였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회사의 사무직, 출근, 점심, 퇴근,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한강 다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누가 저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을 말해도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가 보고 싶어 했던 이 자유를 저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여전히 과거가 저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까지, 수천 명의 목까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지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도 명단에 올렸던 사람들도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남은 인생을 저는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자유롭게 살면서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녀에게 약속합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이 세상을 당신의 목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누리는 이 자유가 누군가에겐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기록해야 한다면 체제의 부품으로 남을 것인가, 인간으로 돌아갈 것인가? 저는 인간을 택했습니다. 그 대가는 컸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아직 갇혀있는 그들에게 언젠가 자유가 닿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